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결국 대선 후보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예. 금융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 총격 사건 이후에 트럼프가 워낙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리는 정도의 임팩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그간의 민주당이 상당히 대선 전략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여튼 좀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정도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여튼 이전보다는 약간은 좀 시장이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이제 경선 후 과정을 사실은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네. 그래서 거의 해리스로 가는 거를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 관전 포인트를 좀 지켜봐야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지 아니면은 대선은 좀 버리고 의원 선거에 집중하게 될지 좀 달라질 걸로 보여서요. 일단은 약간의 되돌림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포스트 바이든으로 꼽히는 해리스 부통령에 비해서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그런 트럼프가 여전히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강도는 근데 사실 지난주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됐었기 때문에 그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의 좀 고민거리는 해리스가 갑자기 대선 후보로 한 100일 정도 남겨놓고 올라온 상황에서 트럼프랑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느냐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의 의견은 대선에서는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상원과 하원 양원을 다 내주는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은 그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네. 하원 선거에서라도 좀 승기를 잡아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은 동화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네. 저희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그럴 듯한 얘기라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면 네. 아무래도 한국에 무역적으로 좀 불리한 조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하원에 대해서 좀 승기를 가져가려고 민주당이 좀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대선 이슈도 있지만 상원, 하원 선거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대선 이슈가 갑자기 좀 바짝 다가온 느낌인데 그동안 대선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온 섹터들도 있고 앞으로 좀 이 섹터들의 변동성은 좀 커진다고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대선 연관성이 점점 커질 테니까요. 네. 좀 민감하게 움직일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도 그냥 사실 시장 상황이 변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크니까 변동성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 생각에는 급격하게 어느 한쪽이 이겼을 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으로 대응을 하는 거는 약간은 좀 불확실성이 큰 전략인 것 같고요. 네. 누가 이기더라도 큰 문제 없이 약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다 이러면은 그런 분야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이기더라도 그 약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좀 어떤 섹터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미국의 그런 무역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정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상 세계 시장에서 3대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구도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구도고 마이크론이 물론 미국 회사긴 합니다만은 생산 능력에 있어서 갑자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반도체는 수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 반도체한테 피해를 입혀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냐 딱히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좀 집중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자동차나 2차전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이긴지에 따라서 판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수출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미국 회사랑 경쟁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영향들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 외에는 에너지 정책상 양당이 별로 더 반대하지 않는 분야 같은 것들이 좀 좋을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 원전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법이 미국의 7월에
법안 통과가 됐는데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양쪽이 다 같이 지지를 하면서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동유럽에서의 수주 플로우도 괜찮고 미국의 정책 모멘텀도 괜찮은 분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양당이 모두 반대하지 않는 섹터, 뭐 원전과 같은 섹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조정 있었지만 우리 시장 또 유난히 약한 모습이고요. 오늘도 뭐 장 시작보다 좀 낙폭 키우고 있고. 경제 펀더멘탈로만 보면은 아직 이제 회복 단계가 시작되는데 우리 증시는 왜 이렇게 부실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미국이랑 한국을 비교하면요. 미국은 뭐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대신에 올라가는 기업들의 숫자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천 지수 같은 경우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그런 건데 한국은 아무래도 내수는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이 그거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좋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수출주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다 보면은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종류의 기업들이 미국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비 좀 조금 더 못 미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또 이런 뭐 첨단 분야에서 네. 뭐 경쟁력을 굉장히 공고하게 가져가는 분야들도 분명 많고 그리고 중국과 경쟁하는 분야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뭐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인데 수출주가 중요한데 수출주도 이런 경쟁 구도에 놓여 있다는 점까지 좀 잘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코스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900선 뭐 얘기하다가 다시 2,800선 돌파로 좀 후퇴한 상황인데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 하려면 어떤 성장 동력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은 미국의 이번 경기 사이클을 제일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AI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럼 이 투자가 지속이 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전력 설비라던가 이런 분야들의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여전히 AI 분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칩을 사고 있느냐, AI 학습을 계속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게 유지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아마도 미국의 소비 여력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이런 투자 관련된 것들로 잘 팔고 있지만은 네. 또 한편으로는 소비재들도 수출을 잘 하고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음식료나 화장품 같은 경우일 텐데 이것도 미국의 소비 여력이 어느 정도는 지속되고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에는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돼주면은 한국은 소비재와 자본재 양쪽에서 다 같이 미국 수출을 잘 할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결국 실적이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진 않더라도 주가는 어느 정도는 받쳐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또 미국의 소비 여력이 이어지는지 여부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경제 지표 뭐 주줄이 대기 중입니다. 먼저 26일에는 미국의 6월 PC 발표 예정인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전월 대비 큰 변동이 없는 정도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전년 대비로 보면 2% 중반 정도고요. 전월 대비 요즘은 전월 대비를 또 중요하게들 생각을 하는데 네. 전월 대비는 뭐 헤드라인 기준으로 플러스 0.01%, 그리고 코어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01%, 거의 뭐 지난달이랑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는 물가가 매달 올라가는 상황들을 좀 탈피했구나, 분명히 물가의 안정세가 좀 분명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도 3분기에 중에 이제 금리 인하를 가능하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커질 텐데. 문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많이 커져 있다라는 네. 점도 조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뭐 성장주에 대한 관심 뭐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조금 특이한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통상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때는요. 경기가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경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아직까지 이 경기 관련주들이 살아나지 못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 쪽으로 자금들이 확 쏠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요, 지금은 성장주보다는 실적 관련주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번 경기 사이클은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거나 나빠져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 대비해서 물가가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도 다 같이 정상 범위보다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 문제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준다고는 하지만 성장률 차원에서 보면 약간 완만한 둔화긴 하지만 여전히 평균적인 잠재 성장률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이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 수요가 받쳐주는 정도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상황에서 성장률 쪽으로 확 쏠리기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미국의 소비 여력이 더 확보된다. 미국 기업들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진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 지금 실적이 항상 좋은 기업들이죠. 이쪽들이 더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기가 아직 좋은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 결국 성장주보다는 실적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개별 섹터별로 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미국에는 이번 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우리 시장에 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습니다. AI 관련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 계기가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승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네. 한국에서도 반도체 기업 주가가 조정받고 오늘도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나오는 실적 발표라는 게 오히려 그 이후의 장 상황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TSMC 같은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AI 투자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수요도 받쳐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까지는 서버 위주로만 좋았던 것들이 조금은 더 범용 반도체 쪽의 수요도 같이 좋아질 거다 이런 조짐들을 좀 담고 있었던 걸 생각하면요. 이번 빅테크 실적은 생각보다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는 빠져 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더 좋은 실적들이 나와주면은 그러면 역시나 이런 뭐 금리나 내지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 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중소형주의 펀더멘털이 올라오는 데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 그 전까지는 다시 또 빅테크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올라올 수 있어서요. 저희는 오히려 IT 분야의 주가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닝 시즌 빅테크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뭐 좋게 나올 수가 있고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뭐 하반기 시장 주도주는 뭐 반도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우세하고 그런데 뭐 최근에 조정 좀 나타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이 맞겠죠. 지금 오히려 조정 받았을 때 사지 않으면은 사실 살 기회를 그 다음은 좀 쉽게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외에도 미국향 수출주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었다라는 게 사실 이전에 부담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정받은 상황에서 매수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AI 랠리와 맞물려서 반도체보다 또 더 질주했던 섹터가 전력기기 관련 섹터인데 예. 뭐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전기 전선 섹터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전기 전력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전처럼 네. 어느 쪽이 집권을 하더라도 사실은 긍정적인 분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가 화랑을 보이면서 AI 관련되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전력망 확충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전력기기들이 쇼티지가 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수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로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상황이 달라질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도 상당히 사람들이 편하게 전력을 싸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건데 네. 미국의 전력망이 노후화돼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전력망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중단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전력원은 모르겠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전력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원활하게 공급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양당의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은 첨단 분야, 특히나 IT 분야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 40년간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처럼 중국의 추격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럼 트럼프 정권이라고 한들 물론 에너지 정책 이런 데 있어서의 더 달라지는 모습들은 있겠지만 IT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는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전력 설비 전망은 좀 여전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트럼프가 또 취임 첫날에 전기차 의무화 폐기하겠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곧 테슬라 실적도 나올 텐데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쪽은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뭐 친환경을 되돌리고 네. 구경제 에너지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부통령 후보로 지금 지명돼 있는 벤스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디젤 차에 대해 보조금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전기차의 미래는 결국에는 자율주행 네. 그리고 내연기관차보다 더 싼 차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되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뚜렷한 시그널이 보이기 전까지는 일단 정책적으로 좀 눌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는 당분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실적 좋은 조선주, 음식료 섹터 뭐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기도 하고, 실적 시즌에 어떤 섹터들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까? 실적도 좋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뭐 반도체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원전, 방산, 조선, 뭐 전력기계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런 분야들은 사실은 정책적으로도 뭐 피해가 값게 별로 없는 분야들이고, 네. 근데 분기 실적 내지는 수주 플로우는 좋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음식료나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여전히 또 감세나 뭐 금리 인하나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을 감안하면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다만 이런 분야들 중에서는 단기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된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약간은 뒤쳐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은 자본주의 위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본재 위주로 보는 것도 조언을 해주셨고, 요즘 시장 보면 뭐 어쨌든 장기 투자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투자를 하라, 뭐 이런 조언이 많은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짧게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기에는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 일일이 한 번씩 다 대응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죠. 네. 그리고 정부 임기는 4년짜리입니다. 그러면 향후 4년간의 수혜가 뭐가 될 거냐라는 걸 위주로 보면은 좀 더 시장이 현명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지금의 실적도 물론 좋으면서 그거 플러스 향후 4년간 트럼프 시대가 온다면 거기서 수혜가 받을 것들이 좀 명확해 보이는 분야, 그 투자 아이디어가 딱딱 포인트가 잡혀 있으면은 좀 긴 호흡에서 주식들을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던 데 답변 드렸던 업종들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히려 앞으로 4년간의 시야를 더 넓혀서 보자. 그렇다면 뭐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의 김영환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